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2021년 6월 28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타이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불안해. 지난주에는 좀 답보 상태였다고 하면 이번 주에 다시 확대됐다라고 하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보신 대로 가면 실제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내리는 추세인 듯 하더니 다시 올랐다. 그래서 지난 한 석 달, 4, 5, 6, 석 달 동안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센 편에 속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세인지 어떤 건지는 좀 그걸 길게 봐야지 뭐 한두 주만 가지고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국으로는 인천, 제주 서귀포, 경기, 대전, 부산 순입니다. 지난주에 제주 서귀포가 1등을 했는데요. 다시 인천이 1등을 탈환했네요. 경기도는 지난주에서 계속 3위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 부산 순입니다. 대전도 한동안 좀 잠잠하고 차트에 등장하지 않았더니 새롭게 차트에 등장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구별을 보면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동작 순입니다. 전체로 계속해서 보면은 뭐 흔히 말하면 뭐 서울 25개 구 중에서 좀 비중이란 표현은 좀 뭐하군요. 어쨌든 좀 가격 평당 가격으로 좀 낮은 곳들이 이렇게 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낮다고 하는 표현도 좀 뭐합니다. 어쨌든 25개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말이죠. 네, 어쨌든 그런 현재 현상이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동작 순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두천이 다시 1등을 했네요. 네, 평택, 오산, 용인, 처인구, 안산, 단원구 순입니다. 동두천이 다시 1등으로 난 아직 살아있어를 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오개강시는 갑자기 그리고 수도권 전국,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매매, 전세 둘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학기가 끝났으니까 실제로 뭐 7월 뭐 이때쯤부터 다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7월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전국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인천, 제주, 서귀포, 전북, 충북, 대전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이 여기서도 1등, 대전 2등, 1, 2등이 매매, 전세 둘 다 차지했다는 거. 경기도가 대신 사라졌네요. 그리고 전북, 충북 차트에 매매에서는 없던 놈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제 결국 전북과 충북도 뭔가 꿈틀거리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서울, 동작, 종로, 서초, 도봉, 성북. 그렇게 치면은 동작, 도봉은 매매에서도 있었고 전세도 있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근처에 이제 반포동에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동작구로도 좀 갔죠. 정확히 뭐 흑석동이나 뭐 이런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종로도 있고요. 종로는 뭐 워낙 말들이 많고 하지만 또 집이 없죠. 서초, 당연히 반포 서초잖아요. 도봉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좀 여파가 여러 곳을 좀 미치지 않나. 물론 도봉 같은 경우에 노원구나 이런 쪽이 바로 옆에 도봉, 창동 이런 데는 연결되어 있어. 아마 그 노원구 쪽에 이주수요나 이런 것들과 좀 결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기는 용인, 처인구, 시흥, 파주, 안산, 단원구, 고양, 덕안구 순입니다. 용인, 처인구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할 만큼 경기 전세 상승률을 차지하고 있네요. 뭐 용인, 처인구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매매 보시면 매매 용인, 처인구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4인데 이건 1.24. 거의 뭐 매매가 더 높다는 점. 그다음에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인천 여전히 계속해서 1위입니다만은 그 매수의 지수는 좀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대전은 쭉 올랐다 하락했고, 서울은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광주
눈에 보일 정도로 울산은 좀 치고 올라가더니 좀 이번 주에 대구는 확 꺾였고요. 울산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매수 지수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이제 후행 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올라가려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역별로 왜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울 강북구 거래는 한 사람 편이지만 저평가로 인식되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지역, 공사가 진행되는 동북선 경절천 인근 단지대 투자들 문의가 꾸준하다. 네, 그거 언제 될지 알고. 네,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도 다시 추진 중이다. 네, 실제로 여기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철골 골조들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시 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창동, 방학동 일대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도 활발한 편이다. 번동주공, 한양 등 재건축 예상되는 노후 단지들과 미아동 일대 단지들의 매매가 강세이다. 네, 한양 같은 경우는 거기 워낙 대단지이기도 하고, 창동 같은 경우도 주공 4단지인가가 이번에 또 재건축인가 리모델링 한다고 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고객들에게 문의가 약간 늘었으나 입주 가능한 매도 물건이 드물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빈도는 적지만 간혹 이루어지는 계약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가양동 CJ 제일지당 공장부지 개발, 방화 뉴타운 3, 5, 6 구역 개발 등으로 인한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네, 방화 뉴타운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건데,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현재 곳곳에 또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 또 된다라는 얘기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양주 인접지역의 매매값이 전세가 상승 영향으로 저가 매물을 찾아. 이 얘기는 동두천 할 때마다 나오죠. 꾸준 입주거나 매물이 기회 높은 호가에도 거래되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투자자료 관심 높은 생현동 일대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과 생활기반시설이 잘 조성된 지혜동 단지들의 매매가가 특히 강세다. 근데 이 얘기는 동두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그다음에 인천 동구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어 인접한 서구 미추홀구 등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자 저가 매물을 찾아 유입되는 수요. 상대로 저가 매물, 실제로 동구는 워낙 저가 매물들이 많기는 한데 저기 인천 끝에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시입주가 난 매물이면 가격이 높아도 거래가 이루어지겠다. 왜냐면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그 근처에서 높다는 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한 거니까요. 네, 도인청역 및 도원역 인근과 금성구역 등 재개발 추진 구역이 많은 송림동 일대 구축 단지들을 찾는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광역시는 매스컴의 오션 부임에도 부산 사고요. 공시가 1억 미만의 단지들로 다대동 일대가 소개되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의 부동산 섹션에 메인에 떴었죠. 이 아파트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억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괴정동 일대 단지들도 매도 효과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강릉, 서울 강릉 KTX 노선에 이어 서울 서초 동서 고속화철도 추진 등의 교통호재로 외지 투자들이 증가하면서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 정주 여건이 좋은 교동 택지지구 일대 단지들의 매매가 강세,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해제된 경포 도립공원 일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동, 경포, 현대 등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 강릉이 이렇게 언급되는 건 처음인 듯합니다. 네, 그런 거 좀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세, 종로구 서울 중심에 위치해 직장인 수가 꾸준한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많잖아. 전세가 상승 유지, 입주 물량 없고 계약갱 신청권 행사, 기존 물건 나오지 않고 전세 공급 항치 부정,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많아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 신반포 방패 13구역의 주요 수요는 증가하면서 신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 가격의 급등,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입주 예정인 신축 단지 물건 나오면 바로 거래되는, 실제로 나온 건 반포종 신반포 방배 13구역 그리고 신반포라고 써있지만 8차라든가 곳곳에 현재 이주를 하고 있죠. 네. 용인처 인구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는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1, 2년 내에 계획된 입주 예정 물량도 없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네, 그 다음에 인천서구 수요에 비해 전세 물량이 부족해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간간히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7호선 연장 개통의 연중으로 성남역 역세권 단지들의 전세가가 특히 강세를 보고 있다. 네, 결국에는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한 번에 연결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요. 역파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다음에 광역, 부산, 연제구 기존 전세 계약 갱신 물량은 시장에 출회되지 않고 임대인과 바로 재계약돼 입주 가능한 물건이 부족. 신규 전세 물량은 크게 상승한 금액에 나와 계약이 이뤄지면서 전세가 상승했다. 네. 광역시는 전부 다 부산 얘기로 나와 있대요. 그 다음에 지방, 익산, 공시가 1억이야 20평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전세가 상승, 노후단지들 올수리 가격 올려 전세가 체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 다만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올 예정이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처인구가 계속 나와서 잠깐 보시면 처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버랜드가 있는 곳이라서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보시면 바로 옆에 이제 수원시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성남시, 광주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곳에서도 딱 보면은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이 용인에서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곳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용인시청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용인이다라고 하면 이쪽, 네, 이쪽 요렇게가 사실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뭐 수지구나 그런 쪽을 좀 더 많이 각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인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거를 또 대단지 또 대형 평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근준상승률을 보면 동두천 1등, 평택, 오산, 인천 동구, 용인 처인구, 인천 연수구, 안산 단원구, 공주, 인천 서구, 파주 순입니다. 공주가 여기 차트에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네요. 자, 그리고 대구 중구 하락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한번 볼까요? 네. 전세는 이렇습니다. 용인 처인구, 동작구, 공주, 종로구, 익산, 서초구, 군산, 인천 서구, 시흥, 청주, 창원구 순입니다. 용인 처인구가 보다는 공주가 눈에 확 들어오네. 아까 매매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고, 네, 공주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갑자기 어쨌든 전세 매매들도 상승을 한다는 거니까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 주간 차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색깔이 좀 흐려졌다가 다시 좀 진해. 그 3주 전으로 다시 돌아왔다. 6월 7일, 6월 18일, 네, 같네요. 그리고 서울은 계속해서 뭐 색깔은 비슷한데 보시는 23, 28, 22, 36, 37, 38, 33, 34, 40. 네, 뭔가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색깔이 연하긴 하지만 이렇게 색깔이 진해진 곳이 다시 좀 등장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점점점 진해지거나 갑자기 진해진 것들이 보면 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꿈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색깔이 진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도 뭐 해운대구, 사하구 뭐 이런 쪽 특히 해운대구는 뭐 계속 색깔이 뭐 진합니다. 뭐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사상구 아까 나왔었던 곳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를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대구는 지금 시장이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던 것처럼 분양을 했는데도 잘 안 됐고, 물론 이제 그 분양 안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좀 입지가 좀 안 좋거나 좀 대단지가 아니라 뭐 몇 개, 뭐 100세대 뭐 이런 곳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색깔만 보면 점점 이 지수가 수치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구는 현재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인천 그 지난 몇 주 동안 인천이 그 차트 순위 1등을 계속 차지하면서 그 주인공이 된 인천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네, 거의 뭐 색깔이 와 시뻘겋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를 봐도 와, 네, 놀랐습니다. 중구, 동구마저도 이렇게 중구가 이렇게 치면 오히려 상대로 좀 안 좋네요. 뭐 청나라 이런 쪽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네, 그에 한번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그 외에는 또 광주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대전은 다시 또 뭔가 차트의 순위가 올라왔었는데 중구와 유성구가 그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보면 색깔은 결코 뭐 죽지 않았습니다. 부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울산은 현재 많이 상승이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뭔가 다시 좀 꿈틀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세종은 뭐 갈수록 오히려
줄어들고 있네요.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뭐 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를 보나 뭐 크게 변함없이 거의 뭐 짙은 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포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했다가 좀 안 좋아졌다. 이번 주에 다시 이번에 그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나왔었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은 오히려 이번 주에 살짝 오히려 올랐다라고. 물론 이제 이거에 그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파는 아직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이게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바뀌면서 좀 하락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지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두천 계속 동두천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자, 그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강릉이 계속 지금 좋아진 상태로 가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청주 뭔가 계속해서 규제가 있어도 다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왜냐면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충주, 제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주, 공주가 계속해서 차트에서 뭔가 뭐 지난주에 0.19로 이제는 좀 끝났나 했더니 다시 무슨 소리 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놀라운 곳이다라고. 공주 정말 공주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아산, 논산, 뭐 계령 이런데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색깔이 좀 줄었다라고, 지수가 좀 낮아졌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북은 아까 나와 있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점주도 다시 이제 슬슬 치고 올라오고 있고 군산이 계속 좋았는데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게 뭐 한 1, 2주 더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라남도를 보시면 목포, 순천 다, 광양 그나마 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포항이 다시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경상남도야 뭐 여기 통암 차원이라든가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뭐 그냥 쏘쏘. 양산, 뭐 김해 계속해서 뭐 힘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뭐 서울 서권은 다시 의여차하고 올라가는 듯하고 그 위에 지역들은 그냥 쏘쏘하게, 뭐 부산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뭔가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